현대 포스터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물랑루즈의 작은 거인 툴루즈-로트렉. 어쩌다 전시, 이번 편은 툴루즈-로트렉입니다. 후기 인상파 사조를 띠던 당시에 자신만의 표현으로 그림을 그리던 귀족 출신의 화가였습니다. 본명에서도 눈치챘을 수 있겠지만 가문과 영지를 이름에 표현했던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였다고 합니다. 로트렉가는 12세기부터 엄청난 부를 이어왔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도 각자의 성을 소유할 만큼 프랑스 남부의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부를 이어가기 위해 로트렉 집안의 근친호는 관습으로 자리 잡을 만큼 오랫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로트렉의 부모님은 이종사촌 지간으로서 그 사이에 태어난 툴루즈는 선천적으로 뼈가 약한 농축 이골증을 유전병으로 얻었습니다. 유년기에 두 다리가 절골되는 사고로 152cm의 키에서 멈추게 되면서 주변으로부터 난쟁이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애의 이유로 평생을 아버지에게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는 자라면서 귀족사회의 허위와 위선 등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만국 박람회와 에펠탑이 만들어진 1889년대에 25살이었던 그는 물랑루즈에서 지정석을 두고 매일같이 출입을 하면서 자신을 똑같은 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과 밤거리 문화를 그리기를 즐겨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주로 서커스와 놀이터, 무용장과 초상화 등을 즐겨 그리면서 포스터를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1891년 물랑루즈의 가을 시즌을 알리는 포스터를 의뢰받아 첫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작품으로부터 유명인사가 됩니다. 당시 그는 출연한 댄서와 가수들의 특징을 강조하고 별명을 잘 표현한 포스터를 그려냄으로써 출연진 모두를 일약 스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파리의 사치안가와 매춘부의 일상을 담은 그녀들이라는 제목의 판화집을 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그이지만 국내에는 처음 소개되는 화가로 그의 이름이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는 에드가 드가를 스승으로 여겼고요. 빈센트 반 고흐와는 화실 동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1888년 고흐가 아를로 가기 전까지 서로의 그림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정도로 아주 절친한 사이로 지냈다고 해요. 포스터 예술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인물로 툴루즈와 알폰스 무아가 있습니다. 알폰스 무아는 아름답고 화려한 표현으로 당대 광고 포스터의 제왕으로 양지의 화가라고 불리웠다면 미화하지 않고 특징만을 살리면서 컬러는 단순하게 표현한 툴루즈-로트렉의 포스터는 강렬하기는 했지만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반문화 포스터를 주로 그리는 음지의 화가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디자인적 요소가 많고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그의 작품은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광고용 포스터를 메인으로 기획하여서였을까요? 주로 드로잉과 판화 작품이 위주였습니다. 어쩌다 전시 영상을 만들려고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유화 작품도 좋다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유화도 볼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전시에서는 그가 그렸던 물랑루즈의 31점 포스터를 빠짐없이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모두가 실제 사이즈로 전시된 부분이 특히나 좋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포스터에서 예술을 썼다는 평을 당시에 들으면서 포스터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31번째 포스터보다 30번째 포스터를 평론가들은 더 의미를 둔다는 것에 의아했었는데요. 30번째 포스터의 주인공은 그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던 제인 아브릴이 모델입니다. 그 시기 알코올 중독과 창란 증세에 마비 증세로 입원했던 그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인 아브릴이 그에게 의뢰를 했다고 해요. 한때 제인 아브릴의 전속 화가라고 불리울 만큼 그녀의 무대 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습까지도 담아낼 만큼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퇴원은 했지만 스스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직감한 툴루즈는 오랜 친구의 내면의 아픔을 몸짓과 표정에서 잘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번째 포스터는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작자에 의해 쓰여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흥미롭게 여기실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상영되었던 물랑루즈라는 영화에서 니콜 키드먼을 기억하시나요? 사틴이라는 이름으로 분했던 그녀는 바로 제인 아브릴의 역이었습니다. 창백하리만큼 흰 피부, 산호빛 푸른 눈, 와인을 머금은 듯한 치명적인 붉은 입술. 그녀의 그 모습이 떠올라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다시 보니 툴루즈라고 하는 외소증 친구가 등장하더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저는 물랑루즈 영화에서 본 그녀의 비운했던 삶이 잘 표현됐던 이 그림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그와 그 주변의 인물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느낌이었습니다. 제인 아브릴뿐만 아니라 로트렉이 그려낸 댄서나 가수들은 모두 일약 스타가 되었다고 하죠. 그것은 그의 그림의 강렬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그는 평소 상업적 포스터는 4초 안에 관심을 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현장감을 살려 특징만을 강조하고 강렬한 컬러를 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연상 효과를 얻어냈던 것 같아요. 그중 또 다른 모델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의 대표작 중 포스터에 자주 등장했던 뷰리안입니다. 그는 샹송 가수였습니다. 그의 특징은 나무막대기를 들고 하층민의 애완을 노래하곤 했는데요. 함께 자리한 귀족들에게 극중에서 즉흥적으로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면서 호통치는 그 모습에 반해서 툴루즈는 뷰리안의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화시키지 않고 보이는 대로만 그리겠다던 그의 그림 철학을 잘 보여주는 이베트 길베트의 초상화.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초상화를 보고 항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길베트는 꽤 유명한 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포스터는 제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모델로서는 댄서 라귤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추다가 손님의 술을 마셔 먹보 라귤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중 하나인 그녀의 포스터는 춤추고 있는 그녀의 모습 뒤로 실루엣 처리된 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몰래 숨어둔 귀족들의 모습을 풍자했던 것 같아요. 로트릭은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델들의 별명의 상징성을 잘 표현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제인 아브릴, 빨간 목도리 뷰리앙, 검은 장갑 길베르. 그런 특징을 잘 잡아서 강조해낸 포스터는 붙여지면 사람들이 바로 떼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특징을 잘 잡아내던 그는 자신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커리커처와 초상화로 과장해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평소 그는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며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고 웃음을 주며 밝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가슴 한켠이 먹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모델은 메이 밀턴과 메이 벨포르입니다. 메이 밀턴의 뒷배경은 블루, 메이 벨포르의 뒷배경은 레드로 처리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레즈비언 커플이었기 때문인데요. 툴루즈는 이와 같은 암시적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 삶을 알지 못했다면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표현이겠죠. 그만큼 그는 그들의 삶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적 측면을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의 디자인적 감각 요소는 다양한 작품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랑루즈의 이니셜 M자를 기준으로 물랑루즈를 3번 쓴 부분이라든가 뷰리안의 모자가 제목 위에 배치된 부분, 또 4가지 이상의 색상을 쓰지 않음으로써 주목성을 높이는 부분은 제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인 아브릴 포스터에서 볼 수 있는 면적 구분 요소를 첼로의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음악이 흐르는 듯한 감각적 구도와 배치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감상 포인트입니다.
베레포크 시기였던 그 당시 상업적 포스터를 그린다는 이유만으로도 예술성과 무관하게 저평가받았던 툴루즈-로트렉이 현재 재평가를 받으면서 한국에는 처음 소개되었던 그런 화가입니다. 피카소가 존경했던 툴루즈-로트렉. 피카소는 그의 존경의 의미로 자신의 푸른밤 작품에 그의 포스터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사창가에서 살기도 하면서 편안함과 위로를 얻었던 그는 많은 작품 활동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과 정신병에 시달리다 마비 증상까지 오자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예감한 그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하나에 서명을 하고 결국 37세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어머니, 당신뿐입니다. 죽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였다고 하네요. 그의 어머니는 그의 작품을 단 한 점도 판매하지 않고 그의 고향인 알비에 기증을 했고 이후 알비에는 그를 기념하는 그의 미술관이 세워졌습니다. 로트렉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누릴 수 있었던 만족은 그림을 통해서였고 그림이 없었다면 그의 삶에는 공허함만이 남지 않았을까요? 전시는 총 7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방마다 그의 삶과 스토리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월 말에 전시 관람을 다녀왔었는데요. 자료조사하느라 많이 늦어졌죠. 직접 가서 보시면 더욱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 더욱 늦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따스한 봄 햇살 맞으며 전시 관람은 행복인데 말이죠. 전시는 5월 3일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어서 상황이 진정되어 직접 관람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 건강 걱정이 앞섭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